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국소아과의 닥터 데이비드 청입니다. 오늘은 오미크론 소동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금 세계에 코로나에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이 오미크론입니다. 자, 코로나라는 것이 원래 왕관이란 뜻입니다. 왕. 그런데 오미크론이 과연 황제의 자리에 오래 있을 수 있겠느냐. 만약에 이승계가 잠깐만 권리를 차지했다가 물러났다면 우리가 이승계를 왕이라고 하지 않고 그때는 이승계 난이라고 이렇게 지나갈 것입니다. 근데 이승계는 혁명에 성공해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이 계속 왕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왕으로 왕관을 우리가 씌워주는 거죠. 근데 이 오미크론은 계속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왕이 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미크론 소동이라고 이렇게 제가 명명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처음에 있었던 그 알파, 베타, 감마, 델타 그런 변이들이 많이 있었는데 다 지금 없어졌어요. 지금은 0%입니다. 그런데 오미크론이 그 항명이 B11.529 이렇게 됐는데 그것이 현재 2월 달에 지금 96.4%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3.6%가 뭐냐 하면 역시 오미크론의 변종인 BA.2라고 되는 그런 하나의 그 오미크론의 변종입니다. 그것이 3.6%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이제 황태자 같이 돼가지고 앞으로는 아마 오미크론 변종이 또 전체를 다 차지할 그런 때가 올지도 모릅니다. 근데 지금 12월 초에 오미크론이 원이 처음 원조가 시작됐습니다. 근데 한 달 전에 1월 중순경에는 그때는 오미크론 원이 98.9%예요. 거의 99%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오미크론 2가 0.4%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3.6%니까 거의 오미크론 2가 10배로 지금 늘어난 거죠. 그만큼 오미크론 1이 또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알파, 베타 이런 변이가 사라지듯이 오미크론 1도 곧 앞으로 사라질지 모른다는 거죠. 한 달 전에 델타가 0.7%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0%입니다. 한 달 사이에 델타가 완전히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현재로는 이 오미크론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미크론이 전파력이 정말 종전에 델타보다도 훨씬 강합니다. 약 3배 정도 강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러나 치명률은 0.19%밖에 안 돼요. 델타에 비해서 약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미크론 걸려도 지금은 죽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0.19%라는 것은 1000명이 걸렸을 때 한 2명 정도 이렇게 사망하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우리가 코로나 처음 걸렸을 때 2년 전이죠. 그때는 사망률이 그때 각 나라가 5%, 6% 막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0.19%로 아주 줄어드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오미크론 죽는 것도 주로 65세 이상 노년층에서 이것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걸려도 죽지 않고 그냥 감기같이 아니면 좀 독감같이 그렇게 지나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감기나 수두 이런 것을 이제 비교해 보면 독감의 치명률보다는 지금 이 오미크론이 아직도 한 2배 정도 독감보다 많이 죽어요. 그러나 우리가 감기나 수두 같은 거 지금 걸려도 사망할 확률은 거의 제로입니다. 우리 2년 전에는 5, 6% 이렇게 하던 그만큼 무서웠는데 지금은 0.19% 아주 낮아졌죠. 그런데 과거에 있었던 9년 전에 있었던 SARS-1 그때는 치명률이 그것이 10% 이상입니다. 그건 굉장히 높은 거죠. 지금 현재보다도 약
100배 정도 많이 죽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중동호흡기 증후군이라는 메르스 이 치명률이 약 30%, 100명 걸리면 그중에 3, 40명이 죽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조류독감이었습니다. 치명률이 약 40%, 완전히 100명 중에 40명이 죽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오미크론이 이 사망률이 0.19%인데 현재 세계 사망이 약 600만 명입니다. 그중에 미국이 약 95만 명이죠. 자, 이렇게 정말 무서운 이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과거에 이 역사적인 전염병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1952년에 소아마비가 많이 그때 유행을 했어요. 1948년에서 52년까지 소아마비가 대유행을 했는데 그때 미국에서만 해도 57,628명이 걸렸는데 그중에 약 5%가 사망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소아마비도 무서운 그런 전염병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95% 중에 나은 사람 중에 약 40%는 소아마비를 후유증으로 남깁니다. 그래서 한쪽 다리가 가늘고 약하고 이렇게 해서 소아마비 걸린 사람들이 저희 친구들 중에도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학교가 완전히 폐교됐어요. 그때는 줌도 없는데 홈스쿨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학교 제대로 되질 클래스가 안 됐겠죠. 자,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이 1998년도로 홍콩 독감입니다. 약 100만 명이 사망했어요. 2009년도에 우리도 최근에 돼지 독감이라는 것이 유행했는데 그때 약 50만 명이 사망했어요. 그러나 정말 역사적으로 무서운 것이 스페인 독감입니다. 1918년도에 약 5천만 명이 사망했어요. 그때 1차 대전이 그때 막 한창 전쟁 중이었는데 그때 1차 대전으로 죽은 사람보다 스페인 독감으로 죽은 사람이 3배가 더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것이 사실 이런 전염병입니다. 사실은 1차 대전도 이제 이 스페인 독감 때문에 야 이제 더 이상 못 싸우겠다 그만 싸우자 이렇게 해서 2차 대전이 종식이 된 것이 바로 이 스페인 독감 덕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를 바꾸는 것이 전염병입니다. 이 멕시코의 그 과거에 아즈텍 제국이라는 것이 아주 큰 제국이 있었는데 그때 스페인에서 콜테스 장군이 600명을 데리고 가지고 물론 신무기를 갖고 있었지만은 600명 가지고 수십만 병력을 갖고 있는 아즈텍 제국을 물리쳤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알고 보면 이것도 그때 유행했던 천연두 때문에 아즈텍 제국의 그 사람들이 완전히 다 망했다는 거죠. 1521년에 이 천연두 때문에 완전히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자, 몽고가 지금은 뭐 조그마한 그런 조그만 나라지만 한때는 전 중국을 다 장악했었고요. 한때는 또 유럽까지 막 쳐들어갔어요. 그래서 유럽도 다 삼킬 그런 형편이었는데 그때 유럽에 유행했던 흑사병이 유행을 해가지고 그때 유럽 인구가 3분의 1이 죽었대요. 약 2,500만 명이 사망했는데 흑사병 때문에 몽고병들도 싸나운 몽고병들도 후퇴했다는 것입니다. 야, 그 유럽은 그 흑사병 때문에 그거 삼키지를 못하겠구나. 그렇게 해서 만약에 흑사병이 아니었다면 유럽 전체가 지금은 몽고가 되었을지 모릅니다. 아마 역사와 지도가 뒤바뀌었을지 몰라요. 자, 이런 역사적인 그러한 전염병이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가 또 지금 우리에게 다가와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백신이 지금 나오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이 백신이 우리의 기대에 미치지 못합니다. 백신이 우리를 배신했어요. 보니까 다른 백신은 전염을 막아서 독감이나 이런 것을 유행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이 코로나 백신은 이 치명률을 낮추고 이 중환자실에 가는 것은 도와주는데 이 전염은 막지는 못해요. 그래서 사망은 떨어지지만은 워낙 전염성이 강해서 지금 사망자가
아주 역대적으로 아주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백신이 우리가 신뢰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맞아야 됩니다. 백신을 의존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맞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중환자실에 가지 않고 또 죽는 것을 면할 수 있으니까. 근데 백신보다도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순간마다 숨 쉬는 게 그저 감사하는 거죠. 이 팬데믹 지금 2년이 지났는데 우리가 아직 살아서 숨 쉬는 것이 저는 생각할 때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힘들지만은 감사하는 가운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곧 이 코로나, 오미크론, 1, 2 다 물리칠 줄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